자, 깍지 끼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자, 쭉 올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이요. 예. 자, 왼쪽 가겠습니다. 예. 예. 자, 이 시험 보실 때, 이제, 그 뭐, 2달은 굉장히 빨리 갑니다. 근데 이게 양면성이 항상 있습니다. 이게 2달이라는 게요, 굉장히 빠른 시간이지만 또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2달이면 합격을 하고도 남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얘기하시지만 3달에 합격하시는 분 많아요. 그 2달에도 합격하시는 분도 많고요. 자꾸 문제풀이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하고요. 그런 신화를 많이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죠. 요번에도 어김없이 이제 그 2-3분 계시죠. 그 부분도 특히나 또 여자분들도 계시고 뭐 한데, 자꾸 그런 분들이 왜 빨리 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험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그야말로 이제 그 아는 감각도 없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왜 빨리 됐는지 그야말로 이제 시키는 대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흐름을 잡고 분류를 하고 문제풀이를 하고 문제풀이에서 깨지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이제 빨리 큰다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기숙사 시험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지 합격하는가, 이걸 생각해야죠. 그 소위 얘기하면은 내가 완벽하게 간다. 그야말로 무슨 뭐 박사처럼요. 그야말로 박사예요. 척척 박사. 다 아는 거가 너무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의 머리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요. 하나 넣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자꾸 그냥 쓸데없는 걸 하지 말고요. 그 효율적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은 쓸데없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제발 좀 기술사에 나올 만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과연 기술사의 시험에 나올 것인가? 그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너무 편협하게 어떤 특정 공종에 대해서 그냥 드립하고 이거는 아닙니다. 그 폭넓게 가고 흐름을 이해하고 자꾸 분류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그 대단한 범주를 넘어서서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자꾸 우리가 그 본광의 또는 본서 이런 부분에 자꾸 집중을 하셔야지 자꾸 다른 부분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그게 구력이 더할수록, 즉 많이 경험이 있을수록 더더욱 기본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기본에만 더 집중을 하시면 그럼 합격이에요. 그 상태로 기본에만 충실하시면 합격인데, 자꾸 다른 부분을 찾는다. 뭐 요번에 얘기하면 뭐 자꾸 저 인간 해상풍력발전소 기초 얘기하네. 아, 내가 오늘 마스터 할 거야. 그야말로 뭐 이상한 걸 다 끄네요. 그래서 하시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다. 그게 지지력적인 부분에서, 일반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에서 지지력은 자, 수직하고요, 수평하고요, 모멘트만 보는데 걔는 뭘 더 봐요? 예, 수평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하부적인 부분에서 지진파적인 부분과 해상적인 부분에서 뭐예요? 파력에 대한 부분, 그 수평에 더 본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 콘크리트나 강제를 쓸 수 있는데 부분에 대해서는 부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키워드를 갖고 가면 돼요. 그래서 이거 다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갖고 가는 거지, 자꾸 뭐 대단한 거, 무슨 이상한 이론, 듣도 보도 못한 그래프, 자꾸 이런 거 갖고 와서 합격하는 게 아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상한 거를 마스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학원에서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부분만 돼도 합격을 한다. 자, 흐름 계속 연결을 하겠습니다. 흐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우리가 자, 재배시 꿋꿋한 구조물, 재료, 배합, 시공을 한 다음에 굳지 않은 굳은 구조물 콘크리트가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재료는 뭐예요? 결성, 볼체. 얘는요, 원칙, 종류, 강도, 원종, 강. 얘는요, 자, 국거리 장단처럼 뭐라고요? 자,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 개비운, 타다, 양이마, 철거. 예. 자, 시험 문제 뭐 나와요? 자, 이거는 뭐예요? 계량, 비비기, 운반, 타설, 다짐, 양생, 이음, 마무리, 철근, 거푸집이에요. 자, 계량적인 부분, 얘는 좀 별로예요. 자, 비비기, 이것도 좀 별로예요. 자, 운반,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별표가 3개예요. 그죠? 운반적인 부분에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뭐예요? 슬럼프가 저한다, 공기량이 저한다. 하여튼 우리가 여름철에 하면 뭐예요? 요 그래프가 빠지면은 좀 시체예요. 자,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타설적인 부분에서 타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다짐은요? 다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질적인 첫 단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 양생적인 부분은 저번에 시험에 나왔지만 아직도 살아있는 문제다. 그래서 무슨 이상한 뭐 서준 콘크리트냐, 매스 콘크리트냐 이런 얘기 나오면 뭐예요? 양생을 강조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특히나 뭐 가져가요? 머티리어티 이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머티리어티 이론은 적산 이론적인 부분에서, 적산 온도 이론적인 부분에서 이것도 같이 끼어들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생 저번에 24점, 25점 나왔으니까 안 나오겠지. 이런 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이음적인 부분도 이음이 무슨 이음 나왔죠? CCP가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구조물 이음은 반드시 우리가 콘크리트에 대해서 우리가 뭐가 키워드로 했죠?
균열과 열화적인 부분. 그래서 열화적인 부분, 균열적인 부분이 다 뭐에 걸려 있어요? 이음이에요. 그래서 이음이다, 이게 양생이다 이런 부분이 다 균열적인 부분이라고 걸려 있고 균열이 생기면 열화로 발전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다음에 마무리 그 다음에요. 철근적인 부분에서 철근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2개. 얘는 뭐죠? 철근의 부식적인 부분에서 부식은 해양적인 부분에서 갖고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푸집은요. 얘에 대해서는 뭐가 걸려 있어요? 예, 슬리폼이요. 슬리폼적인 부분에서는 이순신대기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슬리폼적인 부분, 이 부분에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더 집중을 하고 간다. 자, 계량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죠? 계량적인 부분에서는 어떻게 한다? 계량에 대한, 자, 기준적인 부분과, 자, 계량에 대한 오차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준은 어떤 기준이요? 비비기는요? 계량적인 부분에서는요. 자, 얘는 현장 배합 기준이다. 배합 기준이다 하는 부분이고요. 오차적인 부분에서는 1, 2, 3% 간다 해서 1, 2, 3% 했어요. 1%, 2% 오차, 3% 오차 해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물, 예, 자, 예, 골저 해서 뭐예요? 자, 물에 대한 오차는 1%, 그 다음에 호나, 자의적인 부분에서 호나, 제적인 부분이 2%적인 부분이고요. 골재하고 호나, 저의적인 부분이 3%다 하는 부분에서 단, 고로, 슬래그, 미분말적인 부분. 자, 미분말, 얘는 뭐예요? 호나 자예요? 호나 저예요? 호나 자이예요. 근데 얘도 불구하고 얘는 2% 관리가 아니라 얘는 1% 관리다. 1% 미만 관리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오차적인 부분에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물자골저 1, 2, 3 이런 부분에서 이제 끝내고요. 자, 비비기요. 자, 비비기적인 부분에서는 비비기는 얘는 하나의 저거예요. 우리가 과다 비빔하면은 문제가 크다는 거예요. 그죠? 비비기는 비벼야 돼요. 그래야지 균질하게 되니까. 근데 과다 비비면 어떻게 돼요? 예, 깨져요. 골재가 깨지면서 어떻게 해요? 이평이 물량해진다. 이평이 물량해지면 어떻게 되죠? 예, 유동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워커빌리티를 높여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결합 세비를 예,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평적인 부분, 즉 그 골재 파쇄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비비기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비비기에 대한 자 분류적인 부분은 뭐가 있느냐? 그래서 뭐예요? 이동식과 예, 배치식이 있다. 그래서 배치식이 있고요. 이동식을 뭐라고 부르죠? 연속식이라고 부르고요. 배치식은 두 가지가 있대서 뭐예요? 강제식이냐 아니면 뭐예요? 가경식이냐 하는 부분에서 자 강제식적인 부분에서는 뭘로 한다는 거죠? 강경식적인 부분에서는 원심력적인 부분이고요. 가경식적인 부분에서는 중력으로 돌린다 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이제 비비는 부분이 있는데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자 기준 시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시간적인 부분이 있는데 얘보다는 높아야 된다, 얘보다는 작아야 된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 기준 비빔 시간이 있다. 그리고 뭐예요? 허용 비빔 시간이 있다 해서 기준 비빔 시간보다는 커야 되고 허용 비빔 시간보다는 작아야 돼요. 자 기준 비빔 시간은 뭐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 강제식은 얼마? 예, 1분. 예, 가경식은요. 1분 30초, 그래서 1분 30초까지 봐준다 하는 부분인데 이거 이상으로 해줘라 하는 부분이고요. 허용 비빔 시간은 기준 비빔 시간에 얼마 이하요? 3배 이내로 해준다 하는 부분에서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아야 돼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항상 기준이 있으면 기준 초과 시 문제나 대책이 있어요. 기준 초과 시 어떤 부분이 있다고요? 초과되면요? 예, 골재 파쇄가 일어난다. 골재 파쇄가 일어나면 뭐예요? 예, 이평이 물량에서 워커빌리티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고요. 워커빌리티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물결합 세비를 올려야 돼요? 높여야 돼요? 예, 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다는 부분에서 결국은 오래 비비면 깨져가지고 안 좋다 하는 부분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이고요. 특성적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예, T다 해서 MT 중간에 볼일을 본다 해서 뭐예요? 얘는 응결 시간적인 부분에서 응결 시간적인 부분에서 먼저 하는 거를 리믹싱이라고 부르고요. 자, 응결 시간 이후에 하는 건 뭐예요? 리템퍼링이다 해서 템퍼링적인 부분. 자, 얘는 뭐예요? 재료 분리할 때 네 글자예요. 재료 분리 다시 다짐적인 부분이고요. 얘는요. 유동화 재비빔. 그래서 유동화 예, 재비빔적인 부분이요. 재비빔은 뭐고 다시 비빔은 뭐예요? 재가 다시 제자 아닌가요? 예, 근데 이렇게 불러요. 그죠? 그래서 유동화 재비빔, 재료 분리, 다시 비빔적인 부분에서 MT, 자, 응결 시간을 이전에 하느냐, 이후에 하느냐 하는 비빔적인 부분에서 우리 특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운반이에요. 그래서 운반 가겠습니다. 자, 운반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름철 문제예요. 얘에 대해서는 반드시 갖고 간다 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야, 시험 문제 운반 나오면 써야지가 아니에요. 그죠? 뭐에 나오면 써요? 더운 콘크리트 나오면 다 쓰는 거예요. 더운 콘크리트가 뭐가 더운 거죠? 온도가 더운 거예요. 자, 외적, 내적이 있어요. 바깥에 기온이 더운 경우가 있고요. 콘크리트 자체가 뜨거운 게 있어요. 둘 다 더운 콘크리트예요. 어떤 게 더운 콘크리트예요? 네, 둘 다예요. 즉, 내적으로 뜨거운 건 뭐예요? 매스 콘크리트고요.
외적으로 뜨거운 건요. 서중 콘크리트에서 서중 콘크리트다. 그래서 더운 콘크리트가 뭐예요? 서중 매스 콘크리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부분이고요. 매스 콘크리트다, 서중 콘크리트다 하는데 만약에 시험 문제에 더운 콘크리트 나오면 뭐예요? 둘 다 덥다 하는 부분에서 둘 다 써준다 하는 부분입니다. 자 운반하면요 뭐예요? 더운 콘크리트 나오면요 얘에 대해서 다 써주는 거예요. 매스 콘크리트 나온다, 서중 콘크리트 나온다 하면 얘를 다 써준다 해서 얘 그 물려있는 키다 하는데 자 운반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으로 갖고 간다. 문제점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진시황이 교반하다 해서 뭐예요? 진시 교반 그래서 자 진동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적인 부분이 있고요. 교반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진동이 계속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운반을 오래 하면요. 운반을 오래 하면은 어떻게 해요? 돌돌돌로 레미코넌에서 돌리지만은 운반을 하면 진동이 와면서 어떻게 돼요? 침하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시간적인 부분에서는요. 수하가 일어난다는 부분이고요. 교반적인 부분에서는요. 골재, 파쇄가 일어난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침하적인 부분에서는 결국은 뭘 일으킨다? 재료 분리를 일으킨다 하는 부분이고요. 골재 파쇄에서는 뭘 일으킨다? 워커빌리티를 떨어뜨린다 하는 부분이에요. 자, 수화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자, 공기량과 슬럼프가 떨어진다. 자, 그래서 공기량과 슬럼프가 떨어진다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 이 두 가지 그래프는 꼭 갖고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에요? 몇 시까지 이걸 봐줄 거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자, 여기서는 플러스 20mm적인 부분, 얘는 마이너스 50mm적인 부분에서 슬럼프적인 부분이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자, 여기서는 재량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1시간 기준이냐, 2시간 기준이냐 할 때 1시간, 2시간적인 부분이 있을 때, 자, 이거를 짝짝 연결을 해주면요. 자, 바둑판식으로 해서, 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그래프가 있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보다 전에 떨어지죠. 이렇게 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반으로 떠졌다, 이 밑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때 곡선이요? 자, 이거는 봄철 곡선이에요. 또는 가을철 곡선에서 우리가 10도씨 하는 부분이고요. 얘는요, 여름철 곡선이다 해서 뭐예요? 자, 몇 도씨요? 30도씨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즉, 여름철에서는 몇 시 이하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운반 시간이요? 1시간 반이요. 그죠? 그래서 90분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에서 90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즉, 요 그래프는 언제 한다고요? 서중 콘크리트 나올 때 한다. 또 하나의 그래프는 뭐였어요? 공기량 하니까 공기량적인 부분에서 공기량은 당초 시간적인 부분, 지금 운반 시간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당초 공기량이 있는데 당초 공기량에서 이렇게 뚝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평행을 한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 30분이다. 30분을 넘기면 안 좋다. 이게 범위가 얼마요? 4분의 1에서 6분의 1 정도 수준으로 떨어진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거동곡선, 즉 공기량과 슬럼프가 떨어진다. 이런 부분에서 여름철에는 특히나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서중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가 나오면 뭐해요? 요 그래프를 그려준다. 요 두 개요. 겨울철에는 뭘 그려줘요? 겨울철에는 관련식이 있죠. 뭐예요? 예, 운반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 그 관련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제 동절기 문제고요. 자, 여름철에서는 요거 갖고 간다. 그래서 저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는 뭐 운반에만 써야지 그게 아니에요.